올해도 트렌드 코리아를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훑어보면서 2023년과 2024년을 같이 마무리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2018년도부터 했나요, 이거? 네. 저희가 네. 그러면 이거 7번째예요? 네. 네, 저희가 매년 꼬박꼬박 늙었네. 잘 다뤄왔네요. 많이들 늙었다 우리. 오늘 저희가 진행하는 이 키워드들은요, 미래의 창에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컨텐츠입니다. 네. 네. 한번 또 시작해볼까요? 네. 2024년은요, 청룡의 해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근데 2024년에는 청룡처럼 좀 날아오르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키워드로 트렌드를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2024년 트렌드 코리아가 뽑은 10개의 키워드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각자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영문으로 된 10대 키워드는 드래곤 아이즈입니다. 그래서 네. 청룡의 해라고 해서 이제 드래곤, 용을 키워드로 뽑은 것 같고요. 이걸 영문으로 다 이전에는 설명해 드렸는데 한글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분초사회입니다. 이 분초사회라는 키워드에서는 시간의 가성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가격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세상이 됐다. 시성비를 따지는 시대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호모 프롬프트라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익히 아실 거예요. 챗 GPT 한창 이슈였잖아요. 이제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인공지능과 그 인간의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인간이 이런 AI 서비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접근해야 하는지를 좀 다루고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육각형 인간입니다. 육각형, 이렇게 육각형 인간이란 키워드인데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냥 태생적 금수저를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트렌드가 생겨났고 또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번째 키워드는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입니다. 이제 하나의 상품이나 서비스도 이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 된다. 이게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좀 목격된 현상이긴 한데 새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가격 변화 트렌드를 좀 자세히 다루고 있고요. 다섯 번째 키워드는 도파민입니다. 이 도파민은 도파민과 파밍의 합성어인데요. 그 도파민은 재밌는 걸 경험할 때 이렇게 분출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고 파밍은 게임에서 어떤 아이템을 이렇게 수집하는 행동, 그런 걸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을 파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은 재미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계속해서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처럼 재미를 추구하고 찾아다니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 키워드는 요즘 남편 없던 아빠입니다. 네. 맞벌이가 좀 일상화돼 가고 있고 좀 가사 노동 분담이 당연해지는 시대를 좀 지나가서 이제는 아내가 소득이 좀 더 높으면 아내가 이제 일을 하고 남편이 주부가 되는 그런 전업주부를 선택하는 남편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딱 제 얘기죠. 네. 일곱 번째는 스피노프 프로젝트입니다. 스피노프는 그 영화 콘텐츠 산업에서 자주 보였던 말인데요. 이제 원작의 설정이나 등장인물들이 따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새로운 작품으로 좀 만들어질 때 스피노프 작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스피노프가 최근에는 기업이 뭐 사내 벤처나 사내 독립 기업을 육성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인들이 메인 업무 외에 다른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지 부업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사회 전반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는 스피노프 현상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디토 소비입니다. 디토는 나도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저 사람이 추천하니까, 저 사람이 사니까 나도 사야지. 이런 추종 소비를 디토 소비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좀 조명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용해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키워드는 리퀴드 폴리탄이에요. 그 리퀴드는 액체라는 뜻이고 폴리탄은 도시라는 의미인데요. 이 두 개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도시는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지 않고 액체처럼 유연하게 움직인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무엇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따 본문에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 키워드는 돌봄 경제입니다. 이 돌봄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복지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준다, 가져다 줄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이 돌봄 경제를 뽑았다고 하고요. 돌봄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할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 코리아 2024가 뽑은 10개의 키워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각각의 키워드별로 이제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2024 트렌드 코리아의 첫 번째 키워드는요, 분초사회입니다. 대한민국은 원래 빨리빨리의 나라예요. 근데 왜 분초사회를 2024년에 키워드로 잡았는가? 그거는 시간에 대한 인식과 행동에 좀 중대한 변화가 감지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가성비를 따졌다면 지금은 시성비를 따진다. 그래서 시간의 가치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저는 시간에 더 그냥 비용을 내기로 했습니다. 돈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런 문화가 옛날에는 부자가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도 그런 거를 더 따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최저가를 사기 위해서 4시간을 다 투여했다면 지금은 그냥 상위 랭크된 것 중에서 적당한 거 골라서 사는 사람이 좀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간의 단위 자체가 아주 쪼개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한 2시 17분쯤에 줌 회의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5시 반쯤에 회의하든지 말든지 하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5시 17분까지 저희 좀 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리안 타임도 거의 없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뭐 30분 늦고 막 이렇게 한 사람을 그냥 기다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의 시간 단위는 자시와 인시같이 2시간 단위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초단위라는 거예요. 거의 분단위, 초단위. 배달을 시켜도 20분 안에 도착한다. 18분 후에 도착하고 오고 있다는 걸 봐야 속이 시원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핸드폰 할 때도 항상 느끼실 건데 뭐 음악 틀어놓고 뭐 글을 쓰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뭐 유튜브를 틀어놓거나 그런 식으로 저희가 시간에 저글링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만 안 하고 네, 동시에 여러 하나만 개 하지는 않고 게다가 이제 요즘 자동차에는 반자율 주행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 틀어놓고 메이크업을 하는 분도 있고 밥을 먹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유튜브를 보는 분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저글링하면서 지낸다. 저 같은 경우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무빙을 볼 때 거기에는 그 2배속, 1.5배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는 싶었지만 나는 볼 게 너무 많고 시간이 너무 긴데 이걸 언제 다 봐요? 그래서 막 전 사실 그 폭력 그런 게 너무 좀 무서워서 빨리 돌리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나중에 구글에서 무슨 깔아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서 네, 배속을 돌려서 봤습니다. 근데 강풀 작가님은 정배속으로 볼 수 있는 플랫폼이어서 너무 좋다라고 하셨는데 작가님께 죄송하고요. 그래서 정말 자막과 배속이 없는 OTT는 정말 보는 게 고역이다라고 느끼는 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의 가치가 왜 특히 소중해졌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소유 경제에서 경험 경제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정말 좋은 차, 뭐 무슨 물건 가지고 있는 게 자랑이었다면 지금은 여행을 가고 어떤 좋은 장소에서 즐기고 이런 모습들이 저희가 더 추구하는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시간이 든다. 근데 거기에다 우리는 OTT도 봐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인스타그램도 봐야 되고 좀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너무 바쁜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정말 중요해진 거죠. 예전처럼. 그렇다면 이 트렌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산업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면 큰 쇼핑몰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그런 점유 시간 같은 걸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기 시간을 줄이는 앱이나 줄서기 앱이나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짬 시간에 뭔가를 하는 거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어쩌면 쇼츠나 이런 게 유행하는 것도 내가 잠깐 내가 필요할 때 볼 수 있는 재밌는 거여서 더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너무너무 이렇게 빨리 지나다 보니까 마지막 키워드에 너무나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여유도 필요하다라고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호모 프롬프트라는 키워드인데요. 네, 이게 챗 GPT 같은 그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이제 인공지능이 굉장히 핫 이슈였고 지금도 계속 이슈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최근에 챗 GPT 소식 중에 예전에는 이렇게 텍스트로 치면 텍스트로 된 설명들만 이렇게 나왔었는데 근래에는 어떤 기능이 업데이트됐냐면 그 다른 이미지 생성해주는 AI가 있어요. 그게 이제 챗 GPT랑 합체가 되면서 이제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내가 글로 설명을 하면 그걸 그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이제 추가가 됐는데요. 어쨌든 이런 기능들이 AI가 막강해지다 보니까 이제 산업 전반에서 이제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작업하지 않고 AI를 활용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AI를 활용한 비즈니스가 굉장히 더 활성화될 거다라는 전망들을 다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AI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도 두 번째 키워드로 호모 프롬프트라는 키워드를 뽑은 것 같아요. 이 프롬프트가 뭔가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80년대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좀 아실 수 있어요. 특히 공대생들은. 뭐냐면 도스 창에 옛날에 도스라는 걸 썼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어린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도스라는 걸 썼는데 도스 화면을 딱 띄우면 이렇게 C 드라이브 해놓고 이렇게 커서 아래쪽에 깜빡 거리는 게 있어요. 그걸 프롬프트라고 부르거든요. 새까만 화면에 글씨. 네, 새까만 화면에 이렇게 깜빡깜빡하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키보드로 명령어를 치면 이제 PC가 그 명령어를 인식해서 동작하는, 그래서 그런 명령어를 입력하는 칸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챗 GPT나 뭐 이런 것들을 최근에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세요 또는 자기 명령어를 써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칸이 있잖아요. 입력 칸. 그거는 이제 프롬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장의 호모 프롬프트의 그 트렌드를 좀 이해하기 가장 쉬운 사례가 챗 GPT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거를 좀 직접 활용해서 이제 보여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빙에서 그 빙이라는 사이트에서 이제 챗 GPT를 검색하시면 바로 써보실 수 있는데, 저는 뭘 해볼까 하다가 이제 저희 다독다독 타이틀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 그래서 한번 이미지를 한번 자동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다독다독 3명의 캐릭터를 이미지 생성 AI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진짜요? 네, 제가 명령어를 좀 넣어봤거든요. 네. 네, 저는 좀 이제 성인 3명이 등장하고 저희는 네. 그리고 인물의 나이는 30에서 40대로 설정을 해봤고, 네. 그리고 왜요? 왜냐고? 젊겠네요. 그냥 네. 평균으로. 네. 네. 그리고 성인 3명 중 1명은 여성이다라고 이제 명령을 적어줬고, 여성은 또 가운데 배치를 해달라 이런 요구도 적었고, 그리고 인물은 다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 네. 그리고 상단에 타이틀 적을 수 있는 말풍선을 좀 만들어 달라. 그리고 인물 뒤에 배경으로 이제 우리가 다독다독이니까 책을 배경으로 이렇게 쫙 깔아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브리 스튜디오 느낌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미지를 딱 만들어 줬어요. 자동으로. 네. 자동으로 만들어 줬는데 지금 이런 이미지, 여기 화면에 제가 띄워 드릴게요.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는 몬스터가 됐어. 너무 웃기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내가 어떤 글자로만 명령어를 입력했는데 이미지를 자동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줍니다. 근데 결과물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한 명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어들을 입력하는 그 프롬프트에 입력하는 명령어를 잘 아는 사람들일수록 앞으로는 더 가치를 인정받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것도 어느 작업의 결과물을 좀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AI를 활용하는데 잘 못 쓰면, 이상한 명령어를 쓰면 정말 이상한 결과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의 퀄리티가 막 천차만별이 되거든요. 앞으로 이 AI를 활용하는 시대에는 이 프롬프트를 잘 쓰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잘 만들어진 그런 명령어의 집합은 돈을 주고 거래를 하기도 한대요. 돈 주고 사고 팔고 누군가가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런 거래도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러한 세상이 좀 도래를 했으니 여러분이 이제 실컨 조컨 이미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AI가 활약하는 시대에 나의 경쟁력은 어떻게 챙길 것인가 이런 거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내가 종사하는 분야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접목할 수 있다면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AI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탐색해야 될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두 번째 이 호모 프롬프트 챕터입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육각형 인간. 네, 빠숑님이. 그 육각형 인간은 그러니까 완벽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 이거의 하나의 좀 대표적인 그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육각형에 대해서 정확한 6개 키워드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우리가 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쓰는 요인들을 좀, 예를 들어서 뭐 외모, 뭐 학력, 그리고 자산, 뭐 직업, 집안, 성격, 뭐 이런 것들, 여기다 다른 요소를 더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육각형이 아니라 팔각형이 될 수도 있고 십각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대략적으로 육각형 정도로 이제 좀 보여지는, 그러니까 육각형이 삼각형이나 사각형이나 오각형보다 좀 완벽하게 보이니까 네. 예, 그런 인간이라고 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측면에 있어서 빠짐없이 완벽한 사람은 육각형 인간이다라고 좀 이렇게 명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즐겁고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에 좀 압박을 받는 완벽함 추구에 대한 분야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그런 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스토리가 있고 좀 빈약해도 노력하면은 뭔가 좀 완성도가 높은 사람이 되는 그 과정들을 즐겼었는데 그냥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야. 그러니까 이제 흙수저와 금수저 논란이 좀 생기는 용어일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뭐 이게 계속 지속될 트렌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에서는 이런 육각형 완벽하게 태어난 인간들을 조금 선호하고 좋아하고 오히려 더 클릭을 많이 하고 이런 경향들을 좀 보면 좀 살짝 조금 아쉽다고 하기보다는 사회적인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좀 이런 트렌드가 있다는 것만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재밌었던 것은 뭐냐면은 내가 육각형 인간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어차피 닿을 수 없는 목표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좀 즐기는 놀이화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는 빼고 나 위에 다른 사람들을 줄 세우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 육각형을 그려놓은 다음에 저 사람들은 이제 육각형에서 이제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몇 점인지 이런 것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이런 TV 프로그램들 보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서로 뭐 나눈 솔로라든지 뭐 아무튼 뭐 있잖아요. 이렇게 뭐 서로 네. 남녀를 평가하는데 뭐 학벌이니 뭐 재산이니 뭐 인물이니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나도 모르게 제가 1등, 제가 2등, 제가 3등 이런 식으로 줄 세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좀 최근에 트렌드나 뭐 이런 것들을 육각형 인간으로 좀 표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계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착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극복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키가 175로 태어났는데 190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재벌이 아닌데 내가 재벌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의 좀 아쉬움들이 좀 어떻게 보면 있는 그런 좀 평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챕터의 맨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이게 좀 아쉽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나다운 것이 행복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로 이제 주제를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아름답다라는 뜻 알아요? 예. 그게 아름답다에서 아름이 나답다다, 나란 뜻이래요. 결국은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나다운 것들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 본질적인 의미를 잊고 있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나다움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굉장히 교과서적인 또 교훈적인 말씀을 해주면서 이 챕터를 마무리하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육각형 인간 그 보면서 되게 이렇게 육각형으로 표시된 게 게임에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힘, 지능, 뭐 체력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게임에서 또 그거 있잖아요. 게임의 능력치. 능력치를 표시해주는 맞아요. 그런 거라서 이게 사람들이 현실에서도 되게 게임같이 즐기고 싶어 하나라는 생각을 좀 한편으로 했었는데 뭐 사람의 평가 기준도 얼마든지 적용하면 할 수 있으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이제 하나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짧은 네.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들도 계속 사이클처럼 유행했다가 꺼졌다 이렇게 반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챕터랑 좀 다르게 최신 트렌드만 좀 보여준 그런 챕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네. 자, 네 번째 키워드, 네 번째 트렌드는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이제 하나의 상품이나 서비스도 이제 다양한 가격대를 가질 수 있다. 언제 누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달라지는 사례들을 좀 보면 뭐 우리 이제 택시 요금 이런 거 택시를 밤늦게 타면 할증 요금이 붙어서 더 비싸지고 이런 것도 이제 언제 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아니면 마트 가면 이렇게 유통기한 임박 상품 이런 거는 할인 막 30% 40% 막 붙어서 팔잖아요. 이런 것들도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 뭐 식당 같은 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런치 메뉴 이런 것도 동일한 상품인데 이제 가격대를 다르게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언제 이제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달라지는 그런 사례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뭐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그런 거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크게 나뉘잖아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온라인 가격이 대체로 많이 싸죠. 그래서 쇼핑하는 분들 보면 오프라인 가서 실제 상품을 내가 보고 특히 옷 같은 거 사실 때 오프라인 가서 입어보고 구매는 온라인에서 하는 이런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동네 뭐 상품 같은 것들도 살펴보면 동네 슈퍼나 아니면 중형마트나 대형마트 이런 데서 판매하는 상품이 같은 상품일지라도 가격대가 다 다른 그런 것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해요. 이거는 저도 이제 최근에 유료 구독 모델을 이것저것 막 구독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는 뭐 지마켓 같은 거를 유료 가입을 했더니 쿠폰을 나한테 쏴주더라고요. 매달 쓸 수 있는 쿠폰. 이건 제가 이제 구독자이기 때문에 저한테만 쏴주는 그런 혜택인 거죠. 물론 저 말고 많은 구독자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누가 이제 구독자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쿠폰을 쏴주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좀 경험한 것 중에 그 유튜브 프리미엄 제가 아직 결제를 안 했습니다. 저는 광고를 계속 스킵하면서 보고 있는데 누가 보고 대단하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아직도 결제를 안 했냐고. 근데 재밌는 게 처음에 이 유튜브 프리미엄 광고가 뜰 때 1개월짜리로 떴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제가 닫았거든요. 광고창을. 네. 그랬더니 좀 지나게 2개월짜리가 뜨더라고요. 진짜요? 네, 쓰다 보니까 광고가 뜨면서 몰랐네. 2개월짜리 프리미엄을 주겠대요. 무료로. 오. 그리고 이제 3개월치부터는 결제를 하는 거죠. 닫았어요. 좀 지나니까 3개월까지 주겠대요. 최대.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전혀 몰랐어. 네. 오.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계속해서 조금 더 강한 유혹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야. 근데 3개월 이상 늘어나진 않더라고. 그래서 최대 3개월까지를 봤는데, 네네. 근데 이런 식으로 누구한테 이제 어떤 서비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이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가격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은 이제 보통 온라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내가 뭔가 물건을 사려고 검색을 했는데 검색을 해서 그 나온 상품을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가격과 그 다음에 그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서 봤을 때 가격이 달랐어요. 검색해서 들어간 게 뭐 한 10% 정도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이 상품에 접근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가격들이 좀 천차만별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싱 현상 점점 더 극명해지고, 점점 기업들도 이런 정책들을 이제 고수해 가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격대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이 책에서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했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건 뭐 당연히 이제 IT 기술의 발달로 이제 개인의 정보들이 이제 기업들이 많이 보유를 하게 됐고, 그런 개인의 정보들을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가 등장하게 되면서 그 서비스가 점점 진화하면서 가격 정책도 다양해졌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좀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유튜브 프리미엄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구매 버튼을 누르기 전에, 결제하기 전에 한번 튕겨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내가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바로 결제하지 마시고, 한두 번 정도 튕겨보자. 그러면 거절을 했을 때 어떤 식의 반응이 나오는지 그걸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구독하고 있는 상품들 있잖아요. 그거 계속 자동 결제로 넘어가고 있는 분들은 중간에 한번 구독 취소를 꼭 한번 해보세요. 저도 재밌는 경험을 하나 했는데, 제가 네이버에서 바이브 음악 앱이거든요. 네네. 음악 앱을 거의 2년 넘도록 구독을 했었어요. 그냥 자동 결제였죠. 자동 결제였는데 어느 날 이걸 별로 안 듣는 거를 깨닫고 제가 구독 해지를 했거든요. 해지를 했더니 제가 듣고 있던 가격에 20% 할인된 가격으로 재구매할 수 있게 안내가 뜨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나는 2년 동안 비싼 가격을 내고 쓰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독 모델에 따라서 모든 서비스가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서비스는 내가 구독 해지를 하면 가격을 할인해서 재구매하도록 유도를 하더라.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쓰고 있는 것들 중에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필히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챕터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그 트렌드를 통해서 이런 식의 좀 팁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트렌드 코리아 2024의 5번째 키워드는요, 도파민이에요. 도파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새롭고 재밌는 일을 경험할 때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잖아요. 그리고 파밍은 게임 용어인데, 게임 캐릭터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작물을 수확하듯이 아이템을 모으는 그런 걸 파밍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말이 도파민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재밌는 걸 봐야 돼요. 잠시라도 참을 수 없고 한시라도 참을 수 없는, 정말 계속해서 릴스를 보거나 아니면 유용한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쇼핑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도파민에 젖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도파민을 하고 있는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랜덤 상황의 재미 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이렇게 팔로워가 많은 분들이 제가 오늘 누구랑 이제 뭐 인플루언서랑 데이트를 할 건데요, 어디로 갈지 여러분들이 결정해주세요 하고 스토리 올리는 거예요. 투표로. 그러면 카페 갈까요? 공원 갈까요? 이러면 공원에 가라 하고 투표율이 더 많으면 공원에 가는 거예요. 그럼 랜덤하게 펼쳐지는 거죠. 마치 게임하듯이.
자, 그러면 공원에 왔어요. 그럼 추러스를 먹을까요? 도너츠를 먹을까요? 이러면 사람들이 추러스를 먹어라. 투표를 하면서 먹는 거죠. 그런 식으로 SNS에 질문해서 순간의 랜덤 상황을 즐기는 것, 그리고 뭐 스타벅스에 가서 직원분한테 뭘 드시겠어요? 뭐 주문하시겠어요? 이러면 직원분 최애 음료를 저한테 주시겠어요? 이러면 저는 좀 시나몬이 들어가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 한번 먹어볼게요. 해서 먹어보고 그런 식의 재미를 추구를 한대요, 사람들이. 두 번째로는 상식을 벗어난 엉뚱한 상황에서 경험하는 이탈의 재미를 즐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되게 많이 보셨을 텐데 한강에서 DJ 파티를 하는데 다 헤드폰을 끼고 축제를 하는 장면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불빛 나오는 헤드폰. 네, 불빛이 막 나오고 헤드폰이 막 나오는데 옆에서 보면 너무 이상하죠. 사람들 소리가 안 나. 소리는 안 나고 핸드폰을 불만 번쩍번쩍하고 사람들 고개 흔들고 헤드폰을 낀 무리들이 막 춤을 추면서 막 음악을 이렇게 하고 디스코를 막 듣고 있는데 그냥 너무 고요한 상황인 거죠. 그런 식으로 엉뚱한 상황. 저는 사실 이 키워드를 봤을 때 랄랄이라는 그 인플루언서가 유튜버가 떠올랐는데요. 사실 그 행동이나 그런 스토리가 갑자기 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본이 없고 제가 이런 스토리를 만들 거고 저는 뭐 먹방을 할 거고 이런 게 아니라 어느 날은 뭐가 됐다가 어느 날은 뭐가 됐다가 뭐 소리를 막 내고 막 화장품을 꺼내서 막 하는데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런 게 정말 도파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리고 무모한 도전을 즐기며 재미를 경험한다. 여기서는 마케팅으로 레드불이 한 마케팅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2012년에 인류 최초로 사람이 39km 상공에서 지구를 향해서 초음속으로 낙하하는 장면을 라이브로 방송했다고 하고 그 동접 라이브 수가 8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좀 익사이팅한 거 이런 것들을 절벽 다이빙 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유튜브 중에서도 24시간 안에 시내버스만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기 뭐 이런 식의 도전 이런 것들을 사실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모하지만 재밌다. 보게 돼.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재미면 다 된다라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식의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곧 할로윈인데 기괴하고 과학적이고 또 스트레스를 자초해서 그것이 해소되는 순간 반전의 쾌감을 느끼는 재미도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귀신의 집에 제 발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도파민이 아름다운 것만 보면서 분비되는 게 아니라 좀 무섭고 황당하고 두려운 걸 볼 때도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귀지 같은 거 제거한다거나 피지 뽑는 거 여드름 압출 쾌감 영상 있어요 그거. 그거를 너무 더러운데 보게 돼. 계속 나오는데 아니 그거 쏙 pu기는 거 보면 되게 쾌감이 있다니까. 저희가 우리 다독다독의 어떤 채널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틱톡에도 도전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그냥 자동으로 나온 영상이 압출 영상이었어요. 그냥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고 들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다음 영상을 클릭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파민이었구나. 저는 내가 변태인가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왜 보나 싶은데 기묘하게 재밌다. 그래서 도파민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옛날에는 정말 글로써 우리가 소통했다면 이제는 정말 짧은 영상으로 소통을 하게 됐어요. 우리도 정말 그 시대를 너무 느끼잖아요. 예전에는 뭐 한 15분 정도는 7분 안에 해야 된다, 15분 안에 해야 된다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1분 안에 해야 되고 30초 안에 해야 되고 5초 만에 사로잡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영상으로 굉장히 짧게 소통하는 어떤 어법이 바뀌었다. 그래서 재미가 더 빠르고 직관적이어야만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산업적인 대응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엔 요즘에는 제품이 웬만하면 다 잘 나와요. 그러니까 뭐 너무 형편없는 질이 떨어진 제품은 아예 좀 출시조차 되지 않고 다 비슷하고 브랜드도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세상이 됐는데 그럼 뭐가 중요하나? 재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업만 잘해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재미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당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파민 중독이 새로운 자금에만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좀 세로토닌도 추구를 해라. 이게 좀 일상적인 평범한 행복에서 나온 분비되는 그런 세로토닌도 좀 추구를 하는 균형이 맞는 그런 삶을 살길 바란다라고 또 마무리와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6번째 키워드는 요즘 남편 없던 아빠입니다. 요즘 남편 없던 아빠. 제 얘기죠. 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맞벌이가 굉장히 좀 당연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고
또 가사 노동 분담도 이제 예전에는 뭐 전통적으로는 아내가 집에서 뭐 일을 했다면 요즘은 정확하게 분담해서 너는 뭐 해? 나는 뭐 할게. 이제 남편도 같이 가사에 참여하는 게 당연해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시대를 지나서 이제 아내가 소득이 더 높다면 아예 그냥 남편이 나는 전업주부 할 테니 당신은 돈을 버세요. 이런 식으로 아내가 바깥일을 하고 남편이 이제 집안일을 하는 그런 남편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회자된 말이긴 한데 대한민국 3대 남편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션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그 사람은 대한민국 공적 남편들의 공적이고 아니 물론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농담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남편들은 션을 싫어합니다. 그분이 모든 기준을 높여놨기 때문에 옛날 사람 최수종 이런 사람이 예, 뭐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3대 남편 한 분 힌트를 드리면 도경환 씨 그리고 이제 장항준 씨, 이상순 씨 이렇게 이효리 씨 남편 이렇게 소위 말해서 부인이 잘 나가는 아내분이 너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집안에만 계셔도 되는 그런 분들을 이제 뭐 대한민국 뭐 3대 남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남편분들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럼요.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아내분이 조금 더 활동을 더 많이 하시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얻고 계신 분들이다 보니 일종의 좀 밈처럼 되신 거죠. 3대 남편이다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그 세 분 사례가 아니더라도 아마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그냥 어느 정도 아내가 남편보다 소득이 많으면 이제 자녀도 키워야 되고 하면 이제 서로 이제 합의해서 당신이 일을 다녀라. 아내한테 이제 남편이 자기가 일을 다니고 내가 집안일을 할게. 이런 경우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통적인 그 남녀의 역할이 좀 바뀐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다. 그런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저는 사실 거의 17년 중반에 퇴사를 하고 그 뒤로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있다시피 하니까 아내는 또 반대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시간이 조금 더 남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정이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밥을 차리고 애를 등원하는데 이제 뒷바라지를 하고 아내는 열심히 출근 준비하고 밥 먹고 출근하고 그리고 뭐 이제 낮에 볼일 같은 거 보고 그리고 이제 퇴근할 때 되면 이제 아들이 이제 하원할 때 되면 슬슬 또 이제 먹을 걸 준비하고 저녁 챙겨 먹여야 되니까 그리고 뭐 학원 보내고 뭐 이런 것들 케어를 이제 주로 제가 하고 있고 이렇게 좀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이 좀 바뀌어서 저는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뭐 이런 다독다독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뭐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가정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이 정규적으로 일을 하는 상태가 아니라 어느 한쪽이 뭐 프리랜서라든가 아니면 자유롭게 시간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가정이라면 전통적인 남녀의 역할이 좀 반대가 되는 그런 경우도 제법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제 입장에서는 되게 자연스러운 삶이었기 때문에 삶과 그런 당연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까지 뭐 대단하게 키워드로 뽑을 일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저는 되게 좀 몇 년 동안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고 사실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뭐 아이 등원할 때 같은데 보면 이제 다른 아이들도 같이 등원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버스 태울 때 이렇게 가만 보면 저만 남자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최근에 보면 이렇게 남편들이 애들 챙겨갖고 등원시키는 경우들이 종종 보여요. 뭐 한 10명 중에 뭐 한 3명? 예전에는 뭐 10명 중에 저 혼자였는데 지금 한 2-3명 정도는 남편들이 이렇게 아이들 등원시키고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뭐 쓰레기 같은 거 분리수거 하다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아내분들이 좀 종종 보였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남편들만 보인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남편들의 어떤 가사에 대한 참여도나 아니면 자녀 육아에 대한 참여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늘어나는 게 보이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이거는 제 주관적인 경험일 수도 있으니까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그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주는 좀 시사점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예전에 그 가부장적 사회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런 변화가 되게 달갑지 않으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시대가 그렇게 변화해 가고 있으니까 이런 과거의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사고방식을 좀 유연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네, 이야기로 좀 마무리 좀 하고 싶네요. 네. 7번째는 스피노프 프로젝트. 네, 스피노프 프로젝트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있었고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게 읽은 파트 중에 하나였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뭐 최근 트렌드는 아니고요. 늘 있었는데 최근에서 좀 부각이 됐고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좀 활용을 해보자라는 차원으로 아마 넣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스피노프라고 하는 게 언어 그대로 얘기하게 되면 누에고치에서 실 뽑는 걸 스피노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뽑아야 되는 것들인데, 근데 원래 실이 아니었는데 실로 쓸 수 있는, 그렇게 좀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은 영화죠, 영화. 네. 그러니까 메인 스토리가 있고 메인 스토리에 나오는 일부 인물들 가지고 새로운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그것도 스피노프 영화라고 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어벤져스예요. 어벤져스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관이 있었고, 거기서 나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캡틴 아메리카 따로 하고, 토르 따로 하고 그런 거죠. 뭐. 네. 마스크맨이냐 뭐지? 아이언맨. 마스크맨. 마스크걸. 예. 네. 아무튼 다양한 헐크도 따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네네. 나오는 영화들을 이제 스피노프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것들을 그냥 우리들 삶이나 뭐 기업 활동에 있어서 좀 적용을 해보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냥 메인 산업군이 잘 되면 그걸로 평생 먹고 사는 그런 이제 산업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돼서는 특히 제조업만 강조하는 회사에서는 망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메인 브랜드는 그대로 두는데 거기에 서버 브랜드를 만드는 것들로도 우리가 좀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프라다에서 이제 미우미우라는 이제 브랜드가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게 프라다 거였어 모르지만 메인 회사들이 좀 큰 대기업이 있고 거기 세부적으로 나오는 서버 브랜드들이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다 브랜드 전략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 잘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브랜드가 또 영원히 잘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좀 꾸역꾸역 삐뚤빼뚤 가지만 생존 전략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개인에 있어서도 한 직장에 평생 사는 것들보다는 뭔가 서브잡, 세컨드잡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을 제안하고 있는 것들인데, 저는 이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어쩔 수 없는 대세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평생 직장도 없고 평생 직업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다양한 또 일자리들도 조금씩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생존 전략들을 짜는 차원으로 스핀오프 프로젝트를 좀 제안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제안하고 싶은 것들 하나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스핀오프 프로젝트를 계속 해온 것 같아요. 네. 그냥 정상적인 대기업 그룹 공채로 들어갔다가 기업체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리서치 분야들을 알아서 리서치 회사로 또 간 다음에 리서치를 집중으로 공부하다가 부동산 리서치를 하다가 부동산 리서치에 대한 전문가가 됐고, 그래서 또 부동산 활용 회사를 만들었고, 이걸 하다가 또 책을 좋아하니까 또 다독다독이라고 하는 이런 또 콘텐츠를 또 같이 또 만들게 됐고, 그리고 또 뭐 답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또 답사, 또 맛집 좋아하는 맛집 프로그램, 계속 저도 좀 쪼개면서 뭔가 계속 스핀오프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빠숑이라고 하는 사람이 28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일을 할 거라고는 시작할 때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심지어는 10년 전에도. 그냥 계속 저도 모르게 살아남기 위해서 스핀오프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입니다. 결론 한 줄 요약하게 되면은, 굉장히 변화무쌍한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스핀오프 프로젝트를 활용해보자 라고 좀 정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8번째. 네, 8번째 키워드 디토 소비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뉴진스의 노래 디토, 그 디토 맞고요. 이하동문 나도 비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텐데, 거기에 소비가 붙었어요. 디토 소비. 그러니까 나도 소비 이건데 뭘까요? 특정한 사람과 커머스 컨텐츠를 추종하는 소비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뭐 들어봤을 때 뭐 과거랑 뭐가 달라? 뭐 연예인이 뭐 입고 나오면 다 따라 사고,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가 입고 나오면 다 따라 사고, 그런 거는 옛날부터 했던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2024 트렌드 키워드로 꼽은 이유는 이 추종이 옛날에 그냥 수동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입었네? 나도 사야지? 혹은 내가 저 사람 응원하니까 그냥 사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지금은 거의 큐레이팅 하듯이 나의 취향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이걸 하네, 이걸 입네, 이걸 먹네 했을 때 나도 따라 해야겠다. 나도 이걸 사야지 라고 하는 문화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팬심이 더해진 거네. 팬심이 더해졌다기보다는 어떤 내 취향을 더 뾰족하게 반영했다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나랑 맞기 때문에 나도 좋아하는 거죠. 네. 좋아하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나랑 맞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취향에 맞아서 산다. 네, 그래서 요즘의 트렌드가 내가 이걸 사야 되니까 뭘 사지? 그 중에 뭘 사? 뭐 모자를 사야 되는데 그러면 나
뭘 사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내가 추종하는 어떤 그 인플루언서 혹은 브랜드 혹은 그런 커머스에서 이런 걸 내놓으면 아, 나 이거 필요했구나 라고 인식부터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식 단계는 보통 내가 하는 건데 그런 인플루언서가 자기들 지금 가야 되니까 좀 너무 건조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걸 준비했어요. 뭐, 맞아, 나 필요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뇌인데. 네? 세뇌인데. 세네. 가스라이팅? 그래서 이런 디토 소비에는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 디토가 먼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플루언서나 유튜버 아니면 연예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연예인도 사실 이효리가 옛날에는 정말 우리가 아는 연예인이었다면 지금은 디토 소비에 적당한 어떤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어떤 인물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이효리는 뭔가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물건을 팔 것 같고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효리는 싫어, 자기 말 번복하고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요가를 하는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자기 삶에 그냥 솔직한 사람, 채식을 하는 사람, 비건인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는 물건이라면 나는 사야지. 화장품도 비건 화장품이겠구나, 동물성 실험을 하지 않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디토를 할 수 있는 거죠. 이효리가 산다면 나도 살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책에는 옆집 언니 최 실장을 이렇게 유튜버를 들었는데요. 저도 이분 영상이 그냥 떠가지고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자, 너희가 명품 신발 하나만 산다면 내가 뭘 살지 한번 같이 골라보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신상 나온 걸 쫙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예쁜데 375만 원이야? 난 이거는 좀 반대.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줘요. 엄청 솔직하게. 그러면서 이 언니는 정말 정보도 많고 우리한테 정말 솔직하게 정보를 알려주고 이렇게 좀 세련된 그런 시각에서 알려주는구나. 이 언니 정말 찐이야 이러면서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된다라는 분이랑 또 그 레오제이라는 뷰티 인플루언서 분들이 있어요. 정말 좀 큰 인플루언서들인데 이분들이 팔면은 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일단 설명을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왜 마케팅이라는 게 고객이 두려워하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미리 다 하는 게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원천 봉쇄를 하는 거죠. 이게 이러면 어쩌죠? 이러면 어쩌죠? 아니, 이것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거를 다 설명을 하고 팔면은 지금 오늘도 공부하는데 너무 지금은 살까 말까 너무 고민인데 그런 식으로 사람 디토라는 게 있고요. 저도 있어요. 귀곰이라고. 귀공? 네, 귀공 너무 생활용품, 유명하죠. 가전 뭐 이런 거 리뷰하는 맞아, 분인데 곰 얼굴 나도 네, 맞아요. 곰타일 쓰고 나와갖고 리뷰하는데 설명을 너무 잘한다. 리뷰가 광기가 있어, 광기가. 맞아. 이 사람은 제품 리뷰하는데 돈을 더 쓰는 게 아니라 제품을 리뷰하기 위한 검사 장치 사는데 돈을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냥 신뢰가 가서 그런 사람들 건 이건 사도 되겠다. 맞아요. 그게 디토소비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진정성이 결국에 통하고 제가 이분들의 그런 물건을 사서 써봤는데 확실히 좋다는 걸 몇 번이나 느꼈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사는 중요해요. 거죠. 전 샀는데 뭐야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비싸게 팔았어? 다 팔았어? 막 이러면 화가 나는데 그런 거고요. 그다음 콘텐츠 디토라는 게 있는데요. 콘텐츠를 보고 좀 따라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영화 속의 주인공의 패션을 따라한다거나 아니면은 영화 속 배경처럼 내 집을 좀 꾸미는 게 오늘의 집에서 그런 코너를 만들어서 뭐 중경살림에 나오는 집처럼 한번 꾸며볼래? 분위기 있게 해볼래? 이러면 이런 소품을 한번 놔봐. 뭐 이런 식으로 추천한다거나 아니면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행을 했잖아요. 그럴 때 그 제주도에 죽기 전에 제주도에 꼭 가보고 싶었다라는 대사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도대체 제주도가 어떤 곳이길래 죽기 전에 저렇게 가보고 싶어 할까. 너무 가보고 싶다 생각하는 거죠. 거기 심지어 제주도는 한 장면도 나오지 않는데도 제주도에 너무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에 나온 요리 같은 거 막 만화 고기를 만들어 본다거나 막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컨텐츠를 보고도 디토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커머스도 디토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테이폴리오 같은 경우는 정말 예쁜 숙소만 이렇게 모아서 소개를 해줘요. 그러면 숙소가 정말 이렇게 사진만 보고 속아서 들어갔더니 내 감성이 아니고 내 퀄리티가 아닌 곳이 너무 많았는데 스테이폴리오가 추천하는 곳이라면 난 정말 갈 수 있어. 그냥 뭐 장소만 맞으면 시간만 맞으면 내가 가면 되겠다라고 느낄 정도로 이 브랜드를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디토 소비가 왜 나왔는가를 생각해보면 너무나 물건이 많아졌고 그거를 다 검증해서 써볼 수가 없어요. 찾기도 너무 어렵고 근데 우리는 내 취향의 사람이 그 최선의 제일 좋은 걸 추천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힘든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게 그 컨텐츠를 재밌게 흡수를 하고 그러면 이제 뭔가 공감대와 신뢰가 형성이 되면 그 디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좀 진정성을 가지고 항상 좋은 걸 추천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서 정말 믿고 썼을 때, 아, 이 사람은 찐이었구나. 그런 신임을 계속 준다면 우리도 이런 디토 소비의 트렌드에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독다독 시즌2는 디토 콘텐츠만 디토할 수 있는 네, 콘텐츠. 디토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걸로. 네. 9번째 키워드. 리퀴드 폴리탄이라는 주제고요. 제가 제일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전국적인 답사를 아마 리퀴드 폴리탄 이 베이스로 아마 제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관심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구 문제인데요.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을 제외하고면은 지방은 대부분 다 인구 소멸 위기에 있거든요. 심지어는 제2의 도시라고 하는 부산도 인구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고 대구도 마찬가지고 광주도 마찬가지고 이런 광역시뿐만이 아니라 지방 뭐 군 단위 도시들은 거의 막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해법을 찾은 거라고 볼 수 없지만 정부가 가장 파격적으로 시도했던 것이 혁신도시였어요.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했는데 인위적으로 서울과 이런 수도권에 몰려있던 공공기관들을 억지로 내립니다. 억지로 내리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없어요. 생각보다 인구가 늘지 않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하는 사람들은 내려갔는데 실질적으로 내려가는 중간에서 한 3분의 1은 회사를 그만둬요. 공공기관을. 그리고 가족들이 안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주 인구라고 하는데 실제 거주하고 거기서 애를 낳고 애들 학교를 보내고 소비를 하고 뭔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내려가줘야 되는데 말 그대로 그냥 주말 부부를 감행할 정도로 일만 하고 올라오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말에는 SRT나 KTX가 더 막히는 거예요. 네. 서울로 올라오는 것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고 가끔 가다가 이제 공공 세미나 가서도 그런 아이디어를 달라고 하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은 지방 소멸의 문제에 있어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좀 방법이 바로 리퀴드 폴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억지로 하지 말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뭔가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아마 이 리퀴드 폴리탄의 아마 취지인 것 같고 대표적인 게 양양이에요, 양양. 그러니까 솔직히 성공한 모델은 양양밖에 없어요. 제가 전국에 다 찾아봤는데 여기도 뭐 군산도 나오고 몇몇 지역들이 나오긴 하는데 양양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양양의 인구가 2만이에요, 2만. 양양은 또 군이죠. 시도 아니고 군인데 2만밖에 안 되는데 2만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제 지방의 대부분의 군 지역의 인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거의 10만 단위 갔던 것들이 2만까지 준 거거든요. 그럼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데 양양에 매일매일 방문 인구를 봤더니 특히 성수기 같은 경우는 하루에 4만 8천 명이 방문을 한대요. 그래서 이걸 연인으로 따지게 되니까 1,600만 명이 방문하는 거예요. 그럼 서울시 인구가 1,000만이 안 되는데 양양이라는 인구에 어떻게 보면 이제 관계인구라는 용어를 쓰는데 정주인구는 사는 사람이고 말 그대로 관계인구는 특정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수시로 오는 건 아니고 한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관계인구라고 하는데 1,600만이라고 하다 보니까 거의 서울 넘어서 경기도급 인구가 여기를 방문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라고 하면은 굳이 정주 인구가 뭐 몇십만, 몇백만이 되지 않아도 지역으로서 분명히 생산력이 있고 경제력 활동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찾아낸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리퀴드 폴리탄이 될 수 있는 입지들을 찾아서 자생 능력을 좀 키워주자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좀 흐름들을 지금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백종원 씨가 예산시장 백종원 시장이 되다라고 하는 본인의 유튜브에서 이제 계속 그렇게 좀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최근에 예산시장은 성공한 모델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백종원 씨를 초빙해서 하나씩 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예산 다음에 금산이 됐어요. 금산이 이제 인사축제 하는데 그렇게 하나씩 뭔가 경쟁력을 만들어서 좀 뭔가 좀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정부나 지자체나 개별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좀 끌어당기는 유인 요소들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로 한번 리퀴드 폴리탄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자마자 저도 딱 예산시장 떠오르더라고요. 저 이번에 저희 충남 당진으로 갔다 왔거든요, 여행을. 뜬금없게 당진을 왜 가 이러는데 숙소가 예약이 거기밖에 안 돼가지고 글로 갔는데 세 가족이 갔는데 가자마자
어디 갈까 떠오르니까 예산시장이 1시간 이내 거리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10분이니까. 갔는데 잘 돼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재밌어. 애들하고 같이 가도 이렇게 막 되게 복잡하지 않고 시장이라고 하면 옛날 전통시장 그게 막 사람들 이게 양쪽 줄에 상가들 있고 막 좁은 길목에서 막 사람 부대끼고 막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뭐 좌석도 뭐 넉넉하게 있어서 웨이팅 오래 안 하고 주말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 먹고 잘 놀다 왔거든요. 무엇보다 가격이 너무 싸. 그렇죠. 삼겹살 200g에 5,900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가격 보고. 하여튼 되게 만족하고 왔어요. 근데 이런 근처에 막 내가 사는 도시에 뭐 1시간권 이내에 좀 지방이라 하더라도 이런 데 있으면 놀러 갈 만하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있으면 아마 지역 활성화에 굉장히 큰 도움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좀 트렌드 코리아에서도 좀 지향했으면 하는 모습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10번째 키워드, 돌봄 경제입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돌봄 경제입니다. 돌봄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돌봄에 의해서 이렇게 성인으로 성장을 한 인간이고요.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고 또 부모님은 노쇠해져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에요. 우리나라가 정말 출산율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돌봄 경제와도 굉장히 닿아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돌봄의 개념이 극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경제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 돌봄은 배려 돌봄과 정서 돌봄과 관계 돌봄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배려 돌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돌봄입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를 돌보는 그런 신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행위들을 말해요. 그래서 신체적 부족함을 돌보는 일을 기본으로 하는데 요즘에는 정말 케어링이라는 그런 앱이 있는데 돌봄 인력을 매칭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그런 앱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내가 출근 시간에만 돌봐주실 분이 없을까? 이렇게 등원하는 것만 도와주시는 분이 없을까? 이런 매칭하는 또 아이를 돌보는 돌보미에 대한 매칭 서비스도 있고요. 그런 앱들이 요즘에 2023년 들어서 스타트업이 요즘 거의 투자 유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런 돌봄에 관한 앱들이 굉장히 큰 투자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서 돌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지금 정신과나 이런 정서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들, 우울한 분들, 그리고 자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꼭 노인이나 외로운 노인이 아니어도 청소년들, 그리고 성인들도 굉장히 정서적인 돌봄이 많이 필요한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정신과도 요즘에 좀 많이 가고 이런 돌봄 산업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 부분이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단어는 처음 봤는데 노치원이라는 것도 있다고 해요. 노치원? 노인분들이 가는 유치원 같은 곳이죠. 아. 그래서 약간 막 몸이 너무 아픈 건 아닌데 혼자 집에 두고 막 출근하기가 좀 그래요. 그런데 또 요양원에 보내실 정도는 아니신데 막 식사는 잘 챙겨 드실지 제가 없는 낮 동안 너무 적적하진 않으실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노치원에 보내드리는 거죠. 그러면 차로 이제 우리 어르신을 데리고 가셔서 같이 뭐 미술도 하고 공 던지기도 하고 인지 체육도 하고 미술 치료도 하고 막 공예도 하고 그렇게 재미나게 보내시고 간식도 드시고 또 책도 약도 다 챙겨서 드시게 하고 그런 곳이 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사실 저도 만약에 사업을 나중에 막 돈이 엄청 많다면 뭘 하지 이러면 노인들을 위한 사업을 하면 좋겠다. 노인이 너무 많을 거니까 뭐 토지 같은 데 관심 있어도 나중에 요양원을 차리면 괜찮은 땅이 어딜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곤 하거든요. 이런 산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구나.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AI 스피커 케어 서비스라고 해서 어르신 일어나세요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시간 되면 약 드실 시간이네요. 물이랑 같이 드셔야죠. 뭐 이런 식으로 막 말하는 그런 AI 서비스도 있고 그걸 이제 병원이나 가족에게 전달을 해주고 혹은 인형 같은 게 이제 좀 우리는 그런 따뜻함이 필요하니까 인간이니까 그런 목소리로 차갑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인형을 손을 잡고 좀 가슴이 아픈데 뭐 안아주고 하면 뭐 할아버지 뭐 이렇게 뭐 말하는 그런 인형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든 그게 꼭 인간이어도 케어를 받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돌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산업들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관계 돌봄 같은 경우는
우리 그냥 모두가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행복한 인간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일상도 돌봄이 많이 필요하죠. 저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계속 도와주시는 분을 쓰고 있는데 그분이 없었다면 제가 일을 하거나 하는 게 좀 너무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계속 돌보고 또 저희 어머니께서 허리가 골절됐었거든요. 그때도 또 그 동네에서 누가 도와주셨어요. 동네 분이.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사는데 어머니를 모시기도 힘들고 막 이랬을 때 동네 분이 항상 같이 재밌게 노시던 친구처럼 지내던 네, 분이. 그분이 네. 돌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까우니까 언제든지 잠깐 와서 돌봐주고. 근데 이런 관계 돌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편의점에서 왜 아이들이 길을 잃었거나 아니면 무서운 남자가 쫓아올 때 밝은 편의점이 마치 파출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름의 돌봄이 되는 거죠. 사회적인 돌봄. 그런 식으로 당근 같은 경우도 당근 마켓이었는데 당근으로 사명을 변경을 한 이유가 물건을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뭐 잠깐 김장하는데 도와주실 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파티원 모집합니다. 파티원 모집 같은 거 올해 11월 그런 11일 것도 할 수도 있고 김장 아니면 제가 미술을 잘하는데 약간 재능 공유나 재능 파는 그런 어떤 장이 될 수도 있고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고 뭐 빨래방 같은 것도 어떤 빨래방에서는 뭐 같이 빨래하면서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서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돌봄이 사실 돌봐야 아이가 자라고 돌봐야 어른이 좀 존엄하게 살 수 있고 돌봐야 우리가 아이를 맡기고 뭔가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돌봄은 굉장히 큰 경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특히나 중요한 이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정말 케어해야 될, 집중해야 될 키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정말 출산율 때문에 좀 걱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돌봄이 경제적으로도 좀 잘 이루어져서 뭐 집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이 돌봄 문제가 좀 많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읽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 10개의 키워드를 얘기를 했네요. 야. 네. 이렇게 2024 트렌드 코리아 10개의 키워드를 좀 다 다뤄봤고요. 네, 여러분들은 이런 키워드 보시고 나면 좀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소감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024년도 10개의 키워드만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책에 보시면 작년도 키워드에 대한 내용들, 그것들이 어떻게 실제로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24년도 소비 트렌드 키워드만 또 따로 뽑아서 정리해준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트렌드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트렌드 코리아 2024 같이 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으로 체리 슈머 하시면 안 돼요. 체리 슈머. 10개 들었으니까 체리 쏙 빼먹었으니까 가야지 이러시면 저희가 좀 미안하잖아요. 네. 저희가 이 광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책에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있음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4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